안녕하세요. 연세 AMB 피부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루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탈모와 함께 동반될 수 있고 두피에 발생할 경우 비듬 같은 각질이 생겨 살아가는데 매우 불편함을 주는 질환인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루 피부염과 탈모와의 연관성, 지루 피부염과 피부 장벽과의 연관성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루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두피 지루 피부염 등으로 불리는 이 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지루 피부염이며 두피에 발생한 지루 피부염은 두피 지루 피부염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도 하였는데 몇 년 전부터 성자를 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문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넘어왔는데 성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방식이 일본 방식의 표기이고 성자를 빼더라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렸던 아토피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명칭들이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지루 피부염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의미의 지루 피부염은 만성 홍반성 구진이 특징이며 비늘과 판을 동반하는 피부염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나 비듬이 나타나며 뾰루지, 진물이 나오는 질환입니다. 보통 피지샘이 있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인 두피, 뺨, T존, 가슴 등과 같은 지루 부위에 생겨 지루 피부염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피지 분비와 지루 피부염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루 피부염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지만 지루 피부염이 있는 사람 전부가 피지가 증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피지 분비와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확한 건 아직 연구 중에 있어서 더 진행되어야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로아큐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드름약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피지 조절제인 로아큐탄과 같은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의 약물을 지루 피부염에 써도 괜찮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의의 관점으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루 피부염의 급성기에 로아큐탄을 사용할 경우 효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나 어느 정도 염증이 좋아지고 나서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면 지루 피부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비보험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 특히 여자분들은 꺼려질 수 있기에 쉽게 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피에 발생한 지루 피부염은 어떨까요? 두피 지루 피부염은 가려움증을 자주 동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두피를 긁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청결하지 못한 걸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가려움증은 머리를 자주 감아도 생길 수 있으니 청결한 정도와 가려움증과는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두피의 피부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각질이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기를 반복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과도하게 피지와 각질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염증이 증가하여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피가 붉어지는 증상인 홍반과 각질, 심할 경우 뾰루지와 같은 모낭염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 지루 피부염이 생기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진료 중에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두피 지루 피부염 자체는 탈모와 동반되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루 피부염이 심해진다고 탈모가 나타나지는 않고 반대로 탈모가 심해진다고 지루 피부염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이 생기면 가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긁게 되면 모낭에 손상을 주어 물리적 요인에 의한
탈모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루 피부염이 발생할 경우 웬만하면 손을 대지 말고 곧바로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루 피부염과 피부 장벽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 피부 장벽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피부과를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학문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피지가 많이 분비된 부위에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루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장벽 기능 및 회복력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치료, 재발이 심한 지루 피부염의 특성에 맞춰 연세 AMB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지루 피부염의 치료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부과에서 처방해드리는 경구약 혹은 바르는 약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요. 경구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등이 있고 바르는 약으로는 프로토픽이나 엘리델과 같은 칼시뉴린 억제제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약을 통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염증이 가라앉아 일시적으로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화인자에 다시 노출이 되면 지루 피부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은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어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 방법인데요. 피부과에서 추천하는 지루 피부염에 맞는 보습제를 바르거나 초음파 관리를 받아 피부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고 지루 피부염 때문에 나온 각질을 억지로 뜯지 않으며 승진, 취업, 연애에 대한 압박감과 같은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지루 피부염의 재발을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루 피부염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놔둘수록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반복되는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피부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미학의 힘을 빌리게 되면 재발을 막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 AMB 피부과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고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